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이슈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은 공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출마 예정자들은 표밭을 누비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 현안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으로부터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전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익산 시민회 먼저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KCN 금강방송 시청자 여러분, 전 전북경찰청장 조용식입니다. 저는 지난 익산시장 경선 낙선 이후에 5년 동안 단 하루도 익산을 떠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지내고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봉사 현장에서, 그리고 농촌 마을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익산의 오늘을 다시 배우고 왔습니다. 익산 서장과 서울경찰청 차장, 전북청장을 지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경험을 삼아서 이제 시민의 삶을 챙기고 시민을 보호하며 익산의 미래를 지키고 키우는 일에 제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과 연계된 여러 가지 이 현안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지방 정부의 는 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5극 3특으로 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강원, 전주, 제주와 함께 3특에 해당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5극에 맞서서 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5극에 대해서 그렇게 정부의 지원책이 발표가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이 3특에 해당되는 이 전북은 어떻게 발전 전략을 가져야 될지,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놓여진 과제인데요. 조 전장님은 어떤 전략을 우리 전북이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5극 3특 국가 균형 발전 이런 체계 개편과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초광역 그런 체계에서 저희 전북은 이런 5극 광역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5극에 오히려 특화로 성장시키고 전북의 몫을 챙기고, 이런 전북만의 전북이 주변에 변방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 그 미래 성장 동력이 K컬처, K문화, 뭐 K푸드, 반도체, 바이오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전북도 여기에 맞춰서 우리 전북의 자랑, K문화, K컬처,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을 국가 정책과 맞춰서 발전시키면 더 오히려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또 이제 익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런 그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산의 발전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익산은 자랑이 이제 그 익산역을 중심으로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고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두 트랙으로 저는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익산은 이게 새만금과 또 그 연계된 그 반도체, 요즘 아리백 산업단지, 네. 그런 말이 또 있고, 또 완주를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산업이 지금 뜨고 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계인데요. 그래서 익산은 식품 클러스터를 네. 2단계를 하루속히 그 보강하고, 또 여기에 식품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R&D 센터를 보강하고, 또 이 고부가가치 정책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6차 산업을 또 발전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강력히 추진을 하고요. 또 익산의 자랑인 이런 백제왕도 유네스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익산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관광 산업으로 체류형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익산의 전망은 비전은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또 행정 통합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주 지지분진했던 잘 안 될 것 같은 그 전주와 완주가 이제 통합이 국회의원들이 일단 합의를 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더 풀어야 될 문제는 많이 있지만 이 익산은 어느 지역과 이렇게 연대나 통합을 해야 그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 조 전 장장님의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통합이라는 게 어떤 그 행정체계 그 지역을 넓히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의 그 문제 접근을 산업의 재편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의 그런 실익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익산은 군산 또 김제 넓게는 부안까지 이렇게 그 새만금 서부권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을 네. 저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제의 그런 농생명, 군산의 그 항만, 물류, 네. 또 익산의 그 철도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을 큰 틀에서 완전한 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또 이게 어떤 단순한 그런 행정 통합으로 인한 그 생활의 통합이 아닌 국가의 그 재편하는 산업을 재편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에 맞춰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익산은 새만금 지역, 군산, 김제, 부안 이런 지역과 같이 예. 통합을 하는 것이 예. 이 산업 발전 측면에서 예.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우리가 그 당면한 것이 이 이재명 정부가 또 강력히 추진하는 게 이 제2 공공기관 지방 이전입니다. 네. 이른바 제2 혁신도시가 어떻게 될 거냐. 네. 이것이 참 우리 지역으로서는 대단히 그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마 그 계획이 올해 발표가 되고 내년부터는 그 실제로 이전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남 광주가 초광역권 통합을 선언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부를 전남 광주 쪽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서 한바탕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물론 이제 정부가 아직 검토한 바 없다. 네. 해가지고 잠잠해 있지만 이것이 그야말로 그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잠복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다시 부상할 수 있는 이슈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전북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네. 이 조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수부 같은 경우는 네. 부산으로 갔지만 전라남도에서는 요즘 그 광역 네. 그런 그 5급 3특으로 인한 전라남도와 광주 그런 주장에서 농림부를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중앙 부처 이전은 어떤 서로 지역 간의 빼앗기라기보다도 국가의 그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정 지역에 중앙 부처가 내려간다는 것은 또 지역 간의 갈등, 유발 이런 거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금 농림부는 뭐 못을 박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농림부가 온다면은 전남보다도 광주 전남보다도 전북 네. 또 익산 같은 게 아주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전북은 이미 농촌진흥청 뭐 축산과학원, 식량과학원 이런 산하 단체가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익산에는 이 철도 중심이고 또 서울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직원들의 또 정주 여건 이런 걸 봐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과 또 그런 그 익산의 그런 식품 바이오, 식품 클러스터 이런 산하 기관들이 이전한다면은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더 좋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반드시 네. 제2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익산에 오히려 유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입니다. 도내 현재에서도 이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이 되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공론화된 입지로 보면은 이 익산이 적지로 그렇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뭐 지난 선거 때도 저기 현 도지사가 예. 익산을 공약을 해서 거의 익산이로 이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럴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익산에는 익산 내에서도 입지가 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네. 익산의 입지는 어디로 해야 되고 또 유치해야 될 대상 기관은 어떤 기관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그 4년 전에 정치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도지사님보다도 먼저 익산을 제2혁신도시를 유치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익산이 이제 그 과거에 사실은 그 익산과 전주, 완주 경쟁에서 익산에 사실은 밀렸었거든요. 그리고 익산이 지금 혁신도시도 서울에서 오는 직원들이 익산을 거쳐서 또 전주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교통의 불편함도 있는데 익산이 가장 좋은 게 그런 철도 중심으로 그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의 유충지고, 그래서 저는 그 농생명도시로서 국가 식품 클러스도 있고 그러니까 익산을 그런 관련 기관, 단체 이런 것들이 와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그 100만 평 산업단지를 익산에 유치한다는 그 계획을 발표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니 해도 익산역 인근 주변에 네. 약 10만 평 정도의 그 부지에다가 저는 그런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익산은 뭐 누가 보더라도 교통도시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주권 광역권 교통망 구축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 익산역이 대단히 이제 허브 지역으로서 발전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익산역은 익산역 나름대로 그런 허브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설 개선이랄지, 그리고 어떤 교통망을 원활히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익산역이 추가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전라북도가 그 대관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네. 전주, 우리 익산, 군산, 김제까지 하나의 축이 돼 가지고 이 대도시권으로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요. 익산의 그 익산역의 장점은 일단은 그 서부권의 교통 그 중심지고 익산이 전라북도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익산역을 이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원스톱으로 터미널도 옮기고 택시 정거장 모든 것들이 원스톱으로 해서 여기서 환승할 수 있는 이 환승 시스템이 잘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뭐니 해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접근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승 시스템이 잘 돼야 되고 또 익산역을 그 중심으로 한 저는 이 콤팩트 도시, 네. 콤팩트 도시를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구도심, 원도심을 조속히 개발해서 거기에 정주 여건, 청년, 신혼부부, 벤처단지 이런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이 모두 원스톱으로 그 생활할 수 있는 네. 그런 익산역을 말하는 그런 복합 환승센터 이걸 네. 빨리 구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도 길 하나 사이로 해서 네. 별로 그렇게 왕래는 사람들이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많지만 그 인근의 지역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은 이 주변 지역을 같이 개발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성 그리고 수익성 이걸 갖다가 주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나 그 청사진도 같이 네.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익산역 그 구도심 원도심을 콤팩트도시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복합역 환승센터하고 같이 주변에 인프라를
다시 도시를 다시 재구조를 조정하는 식으로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네. 문화시설지역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접근성이 좋게 거기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뭐 문화 공연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고 그런 복합적인 그런 시설. 지금 익산은 그 구도심 원도심을 조속히 그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걸 빨리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맥락으로 가면은 앞으로 비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익산시의 주택 정책을 놓고 참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택들이 이제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죠. 그러다 보니까 과잉 공급, 그로 인한 집값 하락 이런 그 불만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만경강 수변도시를 계획하면서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 전 청장님은 이런 그 주택 정책 그리고 만경강 수변도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익산이 이제 그 공원 일몰제라는 그런 명분으로 아파트를 대규모로 한꺼번에 이 속도 조절을 못하고 공급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익산 시민들이 불만과 분노에 많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래의 그런 주거 정책이라는 것은 구도심의 그런 재생도 중요하고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그래서 이런 제가 그 콤팩트 도시를 지금 많이 주장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구도심을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요. 만경강 그 7,000세대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대입니다. 네. 만경강은 공공성이 있는 공공재로서 어떤 수변 공원을 만든다든가 네. 이런 꽃정원을 만든다든가 산책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익산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급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정책 판단을 잘못해서 한꺼번에 대규모로 지금 이렇게 아파트를 개발하고 입주하다 보니까 구도심 지역들이 또 아파트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는 것도 많고 전세도 안 나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만경강은 수변공원으로 네. 멋있는 미래의 자산으로 그렇게 개발을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를 맞이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이 여러 가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중심이 되는 그런 공적연금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햇빛연금, 바람연금 해서 태양광 발전 아니면 풍력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주민들에게 수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익산에서도 이런 그 어떤 공적 연금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익산에서는 뭐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어떤 뭐 풍력 단지나 태양광 발전 단지나 이런 걸 갖다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익산만의 어떤 고유한 공적 연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전라남도 신안에서 네. 아주 정책적으로 아주 잘하는 그 모범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안이라는 바닷가는 우리나라에서 일조량이 제일 많은 도시고 또 유유부지, 국유부지 이런 해수면 부지가 많아서 그런 발전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우리 익산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이나 이런 조성할 만한 땅은 유유부지나 이런 국가부지나 시유지가 많지 않아서 네.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익산도 이제 성당 포구마을이라든지 작년에 그 용안면에서 네. 여기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을 유유지 네. 이런 걸 이용해서 익산시에서 또 국가 공공기관에서 또 대기업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마을연금으로 뭐 10만 원씩 주고 그걸 잘 되는 사례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미래에 또 익산에도
그런 농촌형 그런 태양광 네. 이런 것들은 많이 단계적으로 유유지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빈 땅이 있으면 그런 데를 점차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신안처럼 시에서 보증하는 제도를 만든다든가 농민들을 네. 설득해 가지고 투자를 농민들이 조합식으로 이렇게 하게 만드는 방법. 네. 그래서 익산형 에너지 그런 마을을 많이 확대해서 이거는 어느 특정인이나 수익을 독식은 특정인이 뭐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 또 청년들 이런 분들한테 사회적 약자계층에 가는 그런 정책은 저도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최근에 익산에서 또 이슈가 되는 것이 로컬푸드 어양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지금 이달 말이죠. 네.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는 이제 익산시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불법 행위가 있었다 이런 걸 근거를 들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다 보면 이 로컬푸드를 이용한 시민은 물론이고 로컬푸드의 그 농산물을 공급했던 농민들 이런데 피해가 가지 않느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로컬푸드 어양점 이걸 어떻게 말썽 없이 무리 없이 농민들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고 제대로 공급을 하면서 시민들에게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 전청님은 어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예, 저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익산 어양도 로컬푸드는 뭐 10여 년 전에 그런 그 9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조성해서 우리나라 그 최고의 1등 로컬푸드로 연 매출액 뭐 100억 원이 넘는 그런 규모로 성장시켜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번 익산시 의회가 익산시와 또 협동조합이 3월 1일부터 어양점을 문을 닫지 않도록 서로 협상하라는 이런 그 권고를 내렸는데 여기서 좀 받아들여서 900여 그 농민들하고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네. 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으로부터 익산 지역의 이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지금 익산은 선택의 시간에 다가왔습니다. 멈추느냐, 도약하느냐 이런 시간입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소상공인 몰락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저는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익산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믿음에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익산을 세우겠습니다. 다시 익산을 희망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의 지역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슈앤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